간종계 초음파 진단 강의를 듣고 그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대답을 해보려고 했는데 선행 페이퍼는 뒤에 나와서 강의 내용이 다 나오지 싶습니다. 내 생각에. 종결성 감염병의 초음파 항원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에 비슷한 강의를 한번 했는데 거기서 조금 추가를 해서 일단은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실제 이제 이게 간 질환인가 간 종계 질환인가 이전에도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요 질환 이런 경우 간혹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한 아래쪽으로 해서 여기 지금 메스처럼 관찰되고 이렇게 보면은 메스처럼 관찰이 되는 그런 소견이 관찰되는 간혹 있죠. 그래서 간 종계인가 이런 좀 처음에 초음파를 봤을 때 굉장히 불뚜렷한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여기 보면 아시는 분 아시면 퀴즈에도 간혹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 아드레날 글랜드 인시덴탈로마 여기 소견이 되겠죠. 그리고 메스 라이크 리전으로 그래서 여기 경계가 이렇게 되어지는 심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소견이 있어서 아드레날 인시덴탈로마를 간 종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반드시 아셔야 될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건 어떠냐 이게 리버 시스트인가 여기 보세요. 시스트처럼 보이죠. 시스트처럼 보이지만 또 자세히 보면 시스트처럼 보이시죠. 시스트 보이지만 여기 좀 벽을 작업 보면은 여기 또 돌려보면은 리버 시스트가 아니라 신장에 의한 시스트인데 이 리버 시스트처럼 보이는 이런 소견이 있어서 저 보면은 프레임 그냥 뭐 스틸 사진을 보면은 리버 시스트 기전이 있으니까 간병변이다 강병변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나 시스트고요. 그래서 간결절은 참고보시면은 비라인 리버 디지즈 이런 것들, 그다음 말린 리버 디지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있다는 걸 잘 아시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요게 뭐 분류가 잘 좋은 것 같더라고요. 주로 에코제닉 이미 있는 경우, 에코제닉한 이미 있는 경우, 에코제닉 이미 없는 경우, 그다음 유니 에코이가 신월에서 유니노큘라, 멀티노큘라, 식월이고 림이 없는 경우에 포탈메소를 모실 이런 특정한 질환이 있는 경우, 그다음 지오그래픽한 패턴, 그다음 하이포에코이한 하면서 페리페럴 인베스먼트가 있는 거, 그리고 주로 빨갛게 칠한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 위주로 해서 이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꾸 이거 이전에도 많이 보셨죠. 페리페럴 할로가 있는 것이 굉장히 초음파 중에 중요한 소리인데, 신 페리페럴 할로가 있는 경우에 뭐 HCC, 릴레이티브한 식머리 할로하고 멀티플로 들은 경우 메타스타시스, 에코제닉 리면 마지널 스트롱 에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경우가 주로 이제 헤만지오마의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펠 에코의 간림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헤만지오마지 않습니다. 헤만지오마는 간세포암이나 전이암, 당관암과 악성 종괴와 관련된 중요한 소견이 되어 있고, 헤만지오의 가능성이 높거나 주관 증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전이암이라든가 악성 전이암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이적으로 아주 높은 소견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주로 이제 에코제닉 마지널 스트롱 에코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하이펠 에코의 간림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비나인 지지인 경우가 이제 많다는 것을 하고, 아까 전에 그런 소견이 관찰되어져 있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헤만지오마를 보면 주로 이제 작고 웰 디파인드된 마진이 되어져 있고 호모지니어스하고 에코가 증가되어져 있고 증가된 이유는 누머러스한 어쿠스틱 임퍼베이스면에 그렇고 페인트한 포스티럴 어쿠스틱 네스페미스 있고 마지막 하이펠 에코이가 님이 있고 티피컬한 파인딩으로서는 하이포 에코이간 네스 그다음 믹스드 에코제네스티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이포 에코이간 헤만지오마가 대부분 하이포 에코이간 헤만지오마도 있죠. 대부분 이제 하이펠 에코이가 있지만 하이포 에코이간 헤만지오마 있다는 것은 좀 퀴즈 수저 잘 알죠. 하이셀레리티, 시스틱 체인지, 네크로시스, 그다음 패티 리버에 있는 이런 리전인 경우에는 에코가 감소되어 있는 헤만지오마 생길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전에 제가 퀴즈 한번 출제를 했지만 주로 이제 이 보면 두 가지 여러 개가 멀티플 튜머가 있는 경우에 헤만지오마가 많죠. 그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고요. 이건 에코가 감소되어져 있는 헤만지오마. 그렇지만 마지막 에코제네스가 증가되어져 있죠. 이렇게 이런 그래서 다른 에코가 증가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헤만지오마 두 개가 멀티플인 경우 헤만지오마 많다는 특징이 되고 이 환자에서는 패티리브가 있는 이런 소견에서 이런 저에코의 헤만지오마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슬라이드 제출 한번 했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 헤만지오마 한 개, 여기 헤만지오마 두 개가 관찰되어져 있는 두 개. 그래서 동시에 같이 이제 에코가 증가되어져 있는 헤만지오마, 에코가 감소되는 헤만지오마 두 개도 관찰되어질 수 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티플한 경우에는 헤만지오마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이포 에코에가 님이 이제 계속 연결되면 이제 주로 말링거시스 사는 경우가 많죠. HCC나 메타스타시스, IHCC, 그다음에 압세스 이런 것들이 주로 에코가 감소되어져 있는 님이 많은 속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HCC는 주로 이제
하이퍼 에코액한 노즐이 주로 적정이 작은 경우에는 소관함에 그렇고 후방 운영 증가는 있었고 균질하기 때문에 이제 에코가 떨어져 있는 그런 걸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렇게 되어져 있고 이 표는 유명한 표로 주로 이제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저에코에서 튕기면서 저에코에서 고에코 그다음 모자이크 불균형 여기다가 닮은 에코가 없다가 생기는 쪽으로 가고 커지면 없어지고 종양 형태에서 유연형, 구형, 개상형, 이만형까지 이렇게 관찰되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타입을 가지고 큰 사이즈에서는 굉장히 전형적이지만 작은 사이즈에서는 비전형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와 감별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언더라인 디지가 있는 경우에서는 CT 등이나 추가 검사도 계속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걸로 다 생각되었습니다. 영상 이거는 저는 자주 보여줬지만 전형적인 해만지옴하고 HCC고 분명 해배별 하이퍼에코익 림이 있고 모자이크 패턴이 관찰되는 그런 포탈 베이그라스로 모시스가 관찰되는 그런 소견으로 해서 전형적인 이제 HCC에 이제 소견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자이크 패턴이고 하이퍼에코익 림이 있고 펌프 사인이 관찰되고 그다음 포탈 위에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있고 이 환자는 역시 HCC고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이 전형적인 HCC 패턴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이 환자는 HCC 패턴이라고 이 슬라이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결정성 강함의 초과 특징은 인터널 에코는 좀 작을 때는 하이퍼 에코에 그다음에 아이소 에코가 증가할 수 있고 일레규화 그럼 모자이크 시즌은 굉장히 전형적인 특징이죠. 페리페랄 할로 하이퍼 에코에 림이 있는 경우가 있고 포스티럴 에코가 이네스 모터는 라테랄 섀도우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펌프 사인이 있는 경우, 포탈 베너스는 모시스가 있는 경우가 주로 이제 CCC의 결절성 간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고 있는 사실을 보시고 또 여기는 모자이크 패턴, 결절된 패턴 특징되고 하이퍼에코익 할로가 25에서 70%, 라테랄 섀도우, 후각 음영 정량, 그 다음 포탈 베너스는 모시스 관찰될 수 있죠. 그 다음 종양내 혈관 분포도 주로 바구니나 종양내 혈관 형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각각의 형체가 또 HCC를 다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콤비네이션 조합이 된다면 점점 HCC의 가능성이 증가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면은 2020년에 KLCA, NCCA 코리아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로 1cm 이상의 전형적인 CT나 MRI에서 아티리얼 베이지 인핸스먼트, 그 다음에 포탈빙이나 딜레이 베이지 워시아웃이 되면 LCC 대피를 다 진단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세컨드 라인 이미지에서 주로 다른 이미지 모델이 다시 CT라든가 MRI 아니면 조현증강 초음파를 통해서 주로 이제 진단해 볼 수 있는 걸로 되어져 있고요. 세컨드 라인 요즘에 CU에서 도움되는 경우도 있는데 CUS에서 60조 이상에서의 마일드 레이트 워시아웃이 있고 주로 이미네스먼트나 피리페랄 글로브 이네스먼트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이제 세컨드 라인의 CUAS도 좀 HCC 진단에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주로 아티리얼 이네스먼트, 90조, 60조 이하에서의 마일드 레이트 워시아웃, 딜레이드 워시아웃이 있는 경우에 HCC CUS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보면 알코올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알코올 ALC가 있고 이 환자는 HCC 환자분이시고요. 동맥기화에서 증가, 지연기에서 워시아웃이 관찰되는 소견이고요. 저희 병원에서 관찰되는 그런 제가 관찰한 소견이 되고요. 이 환자는 뭐 RF에 있는 거 제가 보여줄 사진, 이전에도 한번 보여준 사진이 있는데 RFA 직후에 시행한 CT고 RFA 시행하고 나서 에코가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직후의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RFA 시행 후에서는 뭐 튜머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네스 패턴의 조형량 초음파를 시행해보았는데 더 이상 이네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 RFA가 시행되어 잘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일반적인 뭐 초음파 아니면 조형증강 초음파를 동원해 볼 수도 있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TAC라고 했는 케이스고요. 여기 보면 에코가 증가되는 케이스고 다른 또 RF에 한번 했는 케이스고 그런 케이스 UHC가 생긴 케이스입니다. 여기가 UHCC고요. 그럼 또 여기 보면은 에코제네시스가 증가되는 TAC를 했는 경우 RF에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팔로우를 해서 여기에 관찰되어 있는 UHC도 보는 케이스입니다. UHC가 관찰되는 케이스 여기 보면은 TAC를 했는 경우 튜머가 관찰되고 RF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여기 일반적으로 뭐 초음파를 다 알 수 없지만 실제로 히스토리를 많이 보면 여기 관찰되는 것이고요. 한 번 더 보면 여기 지금 RF에 있는 케이스고요. 이게 아까는 TAC였고 여기는 새로 UHCC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관찰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형증강 초음파를 한번 해보면 보면 UHCC가 생기는 경우에는 조형증강이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여기 관찰이 이렇게 되게 되겠죠. 관찰이 되고 아까 TAC에 있는 하얀 이런 것들은 조형증강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TAC에 있는 겁니다. TAC에 있는 거기 때문에 조형증강이 되지 않고 UHCC 된 것은 조형증강이 관찰되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관찰되고요. 여기서 관찰이 주로 되고 이제 뭐 1분 이상 것으로는 워시아웃이 이제 약간 되는 소견이 관찰되는데 뭐 관찰되고 계속 여기서는 아까 TAC에 있는 것은 계속 조형증강이 관찰되지 않는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지연
지연기 패턴이고요. 여기 보면은 워시아웃이 되게 뚜렷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거 아테라 워시아웃 인스먼트가 저명하고 이 워시아웃이 일부 관찰되는 소견으로서 UHCC가 관찰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케이스는 이제 HCC에서 TAC NS인데 뷰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해서 이 HCC를 TAC 여기가 지금 TAC를 했고 여기가 뉴 튜머입니다. 여기 넥너트 튜머가 남아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서브코스탈 이미지가 서브코스탈 이미지에서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초음파가 관찰되는 경우가 있고 관찰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인터코스탈 스캔만 관찰되기 때문에 스캔을 관찰이 잘 되면 관찰을 여러 번 광해서 관찰을 이거는 지금 TAC가 잘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약간 랩넌트 HC가 있는 그런 케이스, TAC 여러 번 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런 케이스인데 다시 조영정강 초음파를 해보면은 그 위에는 웰 트리티드 TAC가 되어 있는 그런 튜머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웰 트리티드 되는 거 여기가 뉴 랩넌트 TACC가 된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랩넌트 HCC가 된 감사. 여기는 지금 조영 충분히 지금 전 인내스도 되지 않죠. 이게 랩넌트 HCC가 있는 경우 여기에는 이제 조영정강이 관찰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관찰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랩넌트 HCC가 있을 라테랄 인내스먼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워시아웃이 관찰되는 이런 소개를 여기도 지금 워시아웃이 한 1분 50초 정도인데 지금 워시아웃이 관찰되고 있고 여기서 좀 지연기 페이지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 원래도 유네스가하고 이쪽에 워시아웃이 좀 되어져 있어서 여기는 랩넌트 GCC가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퍼 에코의 빔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도 아까 지금 그래서 하이퍼 에코의 메타스타시스가 나타나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하이퍼 베스큘라 튜머에서 하는 이런 것이 주로 소화가 남은 대부분 저희 코의 메타스타시스가 나타나죠. 그리고 브레스트, 럼, 림포마 뭐 이런 것도 멀티플 하는 것이 하나의 메타스타시스의 특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이상 간헐 특징을 보면 아까 저희는 주로 하이퍼 에코이 많고 일반적으로 하이페리 에코이 가는 이런 것들 콜론이라든가 포리오 카시노마 이런 RCC 이런 것도 특징이 되겠고 또 하나는 전이상 시스템 메타스타시, 카시파이드 메타스타시, 인필트레이트 메타스타시 이런 것도 이제 특징이 있겠죠. 여러 가지 패턴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주로 보면은 이거는 하이퍼에코, 저에코의 메타스타시스, 췌장암에 저에코의 메타스타시스 그리고 멀티플 하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고에코의 메타스타시스, 하이페리 바스큘란 메타스타시스 볼 수 있고요. 저희 병원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인데 콜론 캔서의 메타스타시스 소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에코가 증가된 메타스타시스도 좀 생길 수 있고 이런 게 특징적인 암일 수도 있다. 하이페리 에코의 멀티플 노즐이 끄인 경우 페리페랄 역시 할로가 생기는 경우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정의성 간암은 주로 저에코가 되고 아니면 저에코, 고에코, 시스템 메타스시, 카시파드 메타스시 네 가지 타입으로 주로 되고요. 특징으로 어떻게 살펴보겠습니다. 불주 아이 패턴, 오블레이션, 클러스터, umbilication 이 네 가지가 비교적 전이성 간암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타입은 네 가지, 특징은 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이성 간암 비교적 특징인 것은 불주 아이, 타겟 사인, 페리페럴 할로가 있는 경우, 그다음 클러스터 사인, 오블레이션, umbilication인 것이 이제 전이성 간암의 비교적 특징적인 소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 환자는 조금 어려운데 메타스타시스인데 여자 79세 환자고 리모 메타스타시스인데 어떻게 보면 일반 그레이스케일 초음파에서 관찰 상당히 어렵죠. 알고 보면 약간 여기 보면은 저에코들이 약간씩 있거든요. 약간씩 관찰된 이런 소견. 일반 초음파는 상당히 알기 어렵고 저는 알고 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런 소견인데 이런 것들 이런 거 시어 예배에 보면은 주로 뭐 아무 무슨 그 리버 스티프니스가 굉장히 없죠. 그러니까 시로시스가 그런 리버지가 없는 환자고 아주 작은 메타스틱 시스템 이전이나 어떤 저에코의 결절 이런 것들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조현정학 초음파를 해보면 아까는 일반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테리알 페이지 이네스에서도 관찰되는 수도 있고 관찰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것들이 굉장히 워낙 작기 때문에 관찰이 한 번씩 이렇게 끄덕끄덕한 이런 것들이 이네스가 잘 안 되는 패턴이 이제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관찰이 좀 어려운 케이스인데 이런 것들이 몇 개 관찰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관찰되는 이런 패턴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도 있죠 지금. 이건 딜레이 페이지 좀 이런 것들 관찰되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전 페이지 잘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뭐 메타스타시스가 작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일반 그레이스케일에서 관찰 어렵고 조영정학 초음파를 해본다면은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감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소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메타스타시스의 간에서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찾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다. 뭐 그런 것을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찰되는 거고요. 그래서 환자는 복부 CT를 보면 아테리알 페이지에서 보면은 약간 인스먼트가
그 헤파티시스도 몇 개 있고요. 중요한 것들 이런 것도 보면 이게 메타스타시스 이게 단순 시스트가 아니고 메타스타시스 이런 것들이 이런 소견들 이런 소견들이 총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소견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기형계에서도 이제 시스트도 있고 이런 것도 몇 개 관찰되면 이런 소견 이런 것들이 관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CT 자체도 메타스타시스가 나왔고요. 이 환자는 이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 체스트 CT에서 브레스트 캔서에 리모 메타스타시스 환자를 분석했습니다. 이 환자는 제가 그때 뭐 그래서 동의를 좀 얻어서 제가 뭐 결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라이트 브레스트를 보았고 라이트 브레스트 정상으로 생각되어지고요. 레프트 브레스트를 제가 직접 보는데 여기 브레스트 캔서 환자 보시는 것들 이런 메스 관찰자 여기보다는 확실히 관찰 이건 제가 촬영을 한 것이고 이건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한 거라서 브레스트 캔서 총파를 여기 브레스트 캔서 브레스트 캔서의 일부 메타스타시스 아주 작은 메타스타시스는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이퍼에코에 역시 리미트를 계속 연결해서 보면 주로 IHCC가 있죠. 그래서 메스포민이 있고 페리페라 아까 하이퍼에코림이 좀 있다가까지 넘나는데 좀 35% 정도 있고요. 페솔로지가 주로 센터에는 어벤던탄 파이브러스 드로마가 있고 페리페라에 바이어블 셀, 튜머 셀이 있고 파이브러스 컴포넌트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페리페라 하이퍼에코림이 관찰될 수 있다는 이런 문제 성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호모지네스한 에코에서 일레귤러하지만 웰 디파인드 중에는 메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발도 딜라테이션 다이너는 아니지만 관찰될 수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메스 자체가 작은 경우에는 하이퍼에코익 하거나 아이소에코익 한 것이 특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 케이스가 되는데 역시 이게 또 이전에 발표했는 케이스인데 하이퍼에코익 림이 있고요. 간내 단관이 확장이 관찰되고 주로 OS 4에서 8번 중에 거대 종류이고 노멀 리버라는 것이 하나 특징이 되겠습니다. 거대 종류이고 하이퍼에코익 림이 관찰되는 그런 소견 리버 간내 단관 확장이 관찰되고 노멀 리버라는 특징이 되고 조영정랑 초음파를 해보았을 때 아테리얼 베이스의 페리페랄 림 라이프 인핸스먼트가 관찰이 되고요. 여기 보면 페리페랄 림 라이프 관찰되고 그 다음 포탈 비너스 레이 페이지에서는 얼리 하이포 인핸스먼트 리버가 어떤 리버 파레카임 시로틱하지 않은 관계없이 얼리 포탈 비너스 레이트 페이지에서 얼리 하이포 인핸스먼트가 되는 것이 이제 IHCC의 특징인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찰되는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IHCC는 내부 에코는 다양한 비특이적이며 저에코나 등에코이거나 커지면 고에코가 될 수도 있고 타겟 사인이 관찰될 수 있고 아까 저에코의 주변 태부두리가 관찰될 수 있죠. 그 다음 외연이 불규칙하고 종괴가 커지면 위성병변이 생길 수 있고 유진이나 속해화된 병변을 동반할 경우에는 후방에코 그림자가 동반할 수도 있고 30%는 아까 좀 얘기했지만 원웨이브에 IHD 딜라테이션이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어 있고 간내 단간의 확장 없이 간내 단간의 미약한 확장 및 기후된 단간벽을 병행했으면 CS도 같이 시사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도 보면은 79세 남자분이신데 에피가식 페인이고 그 뭐냐면 담낭 결절을 경한 에피가식 페인으로 제가 병해놨고 이분은 아바미토프렌 정상이었고 랩은 거의 정상이었습니다. CA19-5가 상당히 증가된 그런 케이스고 여기 보면은 요 케이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HCC의 험포 사인이 관찰되어 있고 약간 튜머에 모자이신이 관찰되어 있는 HCC 험포 사인이 그런 소견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죠. 이런 소견이 관찰되어서 되어지고 리버는 어떻게 보면 약간 노발립에 가까워서 이런 소견으로서 이것이 이거 메스는 맞다 하지라도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는 아니라 인트라헤파틱 메타스타시스의 소견 이런 것들은 인트라헤파틱 메타스타시스와 간 변인의 종교 구별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 주로 전이성 병변에 이제 umbilication 생기고 간세포하면 험프 사인, 그 다음에 헤만조마는 주로 표면에 변화가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환자는 험프 사인이 CC의 관계로 생각되어지느냐 이런 성향이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CC 약간 대한 CC위도 험프 사인으로 생각되어지는가 이전에도 발표한 케이스이지만 여기 인터라이파틱 메타스타시스가 되고 이런 것들은 리버가 굉장히 이제 굉장히 약간 콜스해 보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환자는 아니시고요. 이게 뭐 에코의 그 정도 따라서 이렇게 보죠. 실제로 시로티가 그런 환자분은 아니시고요. 이렇게 험프 사인이 약간 모자이시즘 관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소견. 그래서 생각되지만 조영종합 초음파를 보면 조영종합 초음파도 실제로 보면은 약간 인핸스가 되는 패턴이라고 생각되시거든요. 약간 뭐 영적인 아티드 인핸스먼트 나지만 인핸스먼트 약간 되죠. 이런 것들 되어지고 안쪽까지는 인핸스먼트 쪽 어떻게 인핸스먼트가 되는 패턴입니다. 그죠? 30초 정도에서 인핸스먼트 되고. 1분 지나서 약간 워시아웃이 되는 그런 연결 패턴에서 NCCC라고 생각되기 굉장히
쉬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케이스로 생각되어지지만 이제 지연기 좀 하고요. 지연기 워시아웃 때는 그런 표현에서 이제 뭐좀 GUS는 일반 초음파 소견에서는 거의 HCC 가까운 그런 성이었지만 이제 HCC 가까운 IHCC 등의 동맥기에서 증가가 높고 판크라틱 게이지, 포탈 게이지, 지연기 이제 이렇게 관찰되고 바이옵시에서 유라움 메타스타시 이렇게 이제 진단을 했지만 실제 제가 바이옵시에서는 간생검사 아데노카시노마서 간내 당관암에 아까 이제 세틀라이트로 우리 관찰되는 간내 전이로 이제 소개되어져서 이게 전형적인 HCC라 ICC가 혼동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 검사를 이제 필요한 언더라인 리스크 팩터라든지 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고려해서 이제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C의 CUS를 보면은 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으로는 일반 페리페랄 일레귤러한 림 라이크 하이퍼 있고 이래서 페리페랄한 경우가 있지만 안쪽에 헤테로지너스하고 호모지너스한 하이페르 인핸스먼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패턴도 여러 가지 패턴 주로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에 보여져 있는 페리페랄한 림 라이크 인핸스먼트가 많지만 2번, 3번 같은 이런 안쪽으로 헤테로지너스, 호모지너스 인핸스먼트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포탈 페이지하고 네이페이지는 대부분 하이퍼 인핸스먼트 되는 것이 특징이 되기 때문에 IHCC의 CUS도 타입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매스입니다. 어떻습니까? S4번에 여기 매스처럼 볼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매스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포칼 발덕트 딜라테이션입니다. 이런 것도 이런 발덕트가 관찰되면서 이게 매스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포칼 발덕트 딜라테이션이 매스를 오인할 수 있는 것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제가 그런 것좀 도움이 있는 병명이 상당히 눕혀서 이제 촬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은 발덕트 딜라테이션이 관찰되어져 있는 그런 소견 S4번에 도움이 있는 관찰되는 포칼 발덕트 딜라테이션이고요. 실제로 MRC를 찍으면 포칼 비포 IHD 딜라테이션 매스하고 발덕트 딜라테이션이 일부 혼용되어 있을 경우가 또 혼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어는 그다음 어떻습니까? 하이퍼에코이 림이 관찰되는 또 말씀을 드리면은 간 농양 소견인데요. 간 농양도 이제 주로는 하이퍼에코이 림이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안쪽에 또 데브리라든지 어떤 이제 솔리드한 컴포넌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견도 관찰될 수 있고요. 리브 압세스 환자분이시고요. 이 환자 역시 리브 압세스 환자분이시고 리브 압세스 환자분이시고 리브 압세스에서 에코가 감소되어 있는 훌리드 레벨이 많은 그런 것들을 관찰될 수 있고요. 조현증강 조합파를 보면 이렇게 페리페랄 아니면 안쪽으로 이렇게 septum 줄의 연스모터 전체 연스모터가 되지 않죠. 일반 추루 투머가 아니라 압세스, 염증, 무슨 플루이드 이런 것들을 소견을 관찰될 수 있고 이 환자는 지금 PCD를 저희가 하거나 제가 있는 PCD를 관찰될 그런 소견도 이런 관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루한 투머가 아니라 이런 것들 시스틱 플루이드 그리고 데브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관찰되어져 있는 리브 압세스 환자분이십니다. 이 환자는 어떻습니까? 리브 압세스 환자분이시고 리브 압세스 환자는 단순 리브 압세스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CBD 스톤이라든가 언더라인 바일덕트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동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 환자는 CBD 스톤과 관계되어 있는 리브 압세스 환자분이시고 그 CBD 스톤으로 제거하거나 추적 검사에서 이렇게 감농량으로 보존된 데 있어 리브 압세스가 단순한 리브 압세스가 아니면 언더라인 바일덕트 질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파이오제닉 리브 압세스는 이제 그 발병 초기에는 경계가 불분명한 충실성 패턴, 그 다음에는 농양 강화 형성하는 시기에서는 경계가 명료한 난포성 패턴, 그 다음 벽 소멸 동반한 감농량으로 그 벽구조는 외벽 적액고 내측에 고액고 관찰되는 이런 소견이고 파이오제닉 리브 압세스는 여러 페이지에서 다양하게 관찰될 수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진단 여러 인상 소견과 같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싱홀 하면서 유니로큘라 하는 것들을 관찰되면 심플 헤파티시스고 주로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분명하고 장애성 액체 내부 에코가 없고 후방 에코 증강 소견이 관찰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주로 이제 헤파티시스 생리 원칙은 이게 바일덕트에서 디태치먼트 되어서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리 잡는 이런 것들이 관찰되는 것이 시승률이 딜라테이션 관찰되는 것이 헤파티시스의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겠고요. 이거 보면은 주로 보면은 76세인데 헤파티시스도 괜찮은 경우가 많지만 헤파티시스 원버스가 레벨 정상이었지만 바일덕트 딜라테이션이 관찰될 라지 헤파티시스는 이렇게 뭐 증상이 관찰되는 경우 아니 바일덕트의 딜라테이션이 관찰되는 이런 소리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굉장히 안쪽으로 디브리인가 싶어서 이런 어떤 뭐 이런 것들 찰 수도 있고 염증처럼 근데 뭐 조현증강 초음파를 보면 당연히 뭐 솔리드 컴포넌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스틱 플루이드가 있기 때문에 조현증강이 전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 관찰해 보면 관찰을 해보면 안쪽에 이렇게
관찰되고 관찰되고 이 DVG라기보다는 아티팩트라고 제가 생각되었지만 저는 초음파의 아티팩트가 생각되어지고요. 파일 덕트들 다 대신에 관찰되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조연중앙 초음파를 해봐도 일단은 뭐 특별하게 관찰되는 어떤 이네스멘트 탱크가 관찰되지 않는 라지 투머이지만 단순 헤파틱 시스트로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관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노를 하면서 멀티로큘라 이런 것들이 관찰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헤파틱 시스트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이 septum이죠, septum. 이게 어떻게 멀리 보면은 뮤랄 노들이라든가 이런 뮤랄 노들이 있는 것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 리전에서 헤파틱 시스트에서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것들을 멀리서 관찰해 볼 수 있지만 하이퍼리코시로도 관찰해 보면 이런 것들 두꺼워지는 뮤랄 노들이 아니라 septum이라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파틱 시스트는 주로 아네코익하면서 스무스한 데피니트한 마진이 있고 포스블리 오커스틱 인핸스먼트가 있고 리플렉션 섀도우 관찰돼서 컬러 시그널이 없죠. 근데 이제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트라는 개념도 시스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월시크니까 에코제니 머티리얼이 안쪽에 있거나 분리된 인펙션이 생기는 컴플리케이티드 헤파틱 시스트인데 컴플리케이티드 헤파틱 시스트는 시스트 외부의 출혈이나 럽처에 발생하는 헤모리시스 관찰될 수 있고 시스트 내에 입증이 생기면서 세테이션 에코제니 머티리얼과 결정된 것입니다. 컴플리케이티드 헤파틱 시스트로 생각되고 헤파틱 시스트도 간혹 인펙션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실제로 본 적도 있고요. 항생 배출을 한다든지 드레인을 일시적으로 박아주는 그런 케이스도 실제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그월이 관찰되는 경우는 이제 주로 MCM, 이전에 빌리아리 시스트 아데노마나 시스트 아데노 카시노마로 주로 얘기하는 MCM을 관찰해서 간간에 생기는 센시티브 질환이고 간의 농성 병계를 형성하고 내부의 점액성 액체, 60대 전후에서 호발하고 또 빌리아리 시스트 아데노마는 시스트 아데노 카시노마 악성 전환이 가능하기 수술을 하고 격벽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결절시, 격벽 결절이 중요한 성향이 되고요. 낭종에 의한 낭종 상부 당원의 경미한 확장이 관찰될 수 있고 낭종벽이나 격막의 원성 결절이나 스케어가 도망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조희성원 교수님 증세로 MCM 낭종, 빌리아시스 아데노 카시노마 안다는 것이고 여러 소견에서 낭종 내부에 미세한 격벽을 가진 다발성의 분해를 가진 낭종으로 종종 내부의 가시피에이션을 뮤랄도를 동반해서 수술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되겠습니다. 초음파를 보면 웰디파인드면서 멀티로큘레이티드 아네코의 강력 매스로 하이 에코제 세타가 관찰되어질 수 있고 인터널 에코제네스티가 관찰되어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뮤랄 노즐이나 septal 노즐이 관찰되어져서 파필라리 프로젝션을 할 수도 있고 컬러 도플러에서는 septal 베스큘라티가 관찰될 수 있고 CUS에서는 시스틱 원이나 septum이나 노들라가 의해서 에코젠 이넨스먼트 관찰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 특징입니다. 그리고 포탈 빌레이페이스는 파이퍼 이넨스먼트가 관찰돼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로 MCN을 주로 관찰할 수가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 정례이고 뭐 이렇게 시어 웨이브에서는 주로 아무 질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라지 시스틱 tum이 안에 솔리드 컴포넌트, tum이 약간 되게 의심되지 않지만 솔리드 컴포넌트가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성향이 되고요. 격벽이 좀 의심되는 그런 성향은 T1 이미지, 그다음에 T1 이네스 30초 이미지, 그다음에 T2에서 격벽이 굉장히 심하다. 아까 단순 시스템하고 굉장히 다르죠. 이런 것들이 T2 이미지에서 관찰되어지고요. MRCP에서는 소견이 라지 헤테로지니스 메스 리전이고 이거 도움에 9cm 정도, T1, T2 하이 시그널, 헤테로지니스 시그널이고 이래서 둘이 찾아가고 내부의 헤모리지가 동반될 수 있고 어떤 이런 것에서 필리아 시스트 아데노마나 실리아 시스트 아데노 카시노 감별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일단 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들은 필리아 시스트 아데노마나 실리아 아데노 카시노 관색이 있던 경고 관찰보다는 수술 쪽으로 진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실제로 수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C9월이 관찰되는 것이 아까 시스틱 네크로틱 메타스타시스 관찰되는 것이 제 정리 아니다. 여기 인터넷에서 받아온 사진인데 그리고 C9월에 septum이 있고 플루이드 브리 대비에 관찰되어져 있고 뮤랄로이 관찰되어져 있는 것들 관찰되고 메타스타시스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메타스타시스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스틱 하다든지 네크로틱 주로 이런 캔서들에 대해서 스쿼머스 카시노마 오바리 캔서, 판크라틱 캔서나 콜레스테롤 캔서 이런 것들에서 시스틱 메타스타시스 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합니다. 주로 에코가 증가된 하이포에코이, 그 다음 저에코이 메타스타시스 많지만 시스틱 메타스타시스, 그리고 카시피 메타스타시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도 아마 특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원발 부위를 찾아볼 필요해서 단순 시스트가 아니라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림이 없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주로 요크식 렌스먼트는 하이포에코이 컨디션, 헤만지오마, 임머치오 악세스, 주로 림포마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림포마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디스크리트 타입과 디퓨즈 인퓨즈 타입이 있습니다. 디스크리트 타입은 멀티플 웰디파인드 노즐이 관찰 매서 관찰되고 있고 하이코에코이 가거나 아네코이 컨디션이 관찰될 수가 있고 디퓨즈 타입은 뉴머러스 센츄러스 하이코에코이 버스아이가 밀리터리 패턴으로서 관찰될 수도 있고 노말 리브하고 좀 인필트레이트 패턴으로 좀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되어져 있습니다.
미스다이그노시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버의 헤만조마가 흔하지는 않은데 제가 또 본 적은 없습니다만 책대로하면 주로 이제 페리포탈에 하이포에코익하고 하이파스큘라 이런 것들로 좀 나타나는 걸로 관찰되어지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이름이 없고 그다음 지압결합기가 하나 스페시픽한 사이트에 있는 포탈 패스 페어 두 번 얘기를 하죠. GB 베드나 S4 그다음에 리가멘팅 테레스 피셔 주위 서브 캡슐이나 에리에 주로 이제 생긴 걸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은 비만 환자분이시고 패티 리브가 환자되고 여기 보면은 패티 리브고 GB 주위에서 환자는 GB 주위에 포탈 패스 페어에 환자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GB 근처에 이런 경우들이 포탈 패스 페어 환자되는 그런 녀석이 언더라인 패티 리브가 있는 경우가 많죠. 많은 그런 소견에서 꼭 관찰되어질 수 있고요. 지금 저희 케이스인데 여기 포칼 펫스피어 관찰되는 소견이시고 여기 FS4고요. 설피스 쪽에서는 주로 당연히 이제 고주파 전용 초음파를 사용한다면 그 초음파의 관찰이 잘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초음파 기구를 이제 사용한다든지 다양한 프리퀀시로 접근해 보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칼 스페어는 주로 이제 디퍼런트 베스큘라 스플라이스 쪽에 국사 관절을 감별해야 되고 GB포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번 니오메트 S4, 2, 웨지 쉐입, 일레귤라, 저가랍이 보다하고 그 다음에 매스 패드를 보이지 않고 베스를 디스토지 하지 않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소 포칼 패스 디포지션 있죠. 주로 이제 S4에 레프트 로브 S4에 메디al 세그멘트 주로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국소적으로 생기는 수 있고 저게 좀 광범위하게 생기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포칼 패스 디포지션도 관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소리는 있고요. 다음에 이제 림이 없는 여성들입니다. FNH를 주로 가지고 젊은 여성이 오발하고 조직에서는 종양이 많은 기형혈관을 가진 센트럴 스카의 지금 중심형 반응이 풍부한 동맥혈을 병력을 주로 방사선으로 뻗은 섬유벽의 경맥을 구별하고 내부 개상화 출혈이 등기 주로 아데노마하고 반대되는 그런 소견이 되었는데요. 증상이 없을 시에 경과 관찰이 되었고요. 이 FNH는 주로 가실지와 비율의 에코가 같거나 조금 차이 피막이 없거나 경과가 불명확하고 균질한 저액고나 등했고 중심성 반응과 섬유성 격벽은 고액으로 나타나는 불균질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스포크 패턴은 안쪽에서부터 중심부터 가장자리로 뻗어지는 여성의 조혈증후군이 되는 특징이 관찰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병 케이스 있었는데 이게 이제 40와서 FNH고요. 이전에 그 서울대 그 교수님 말씀드렸죠. FNH가 혈관이 굉장히 빠릅니다. 한순간에 놓치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소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바로 나가는 소견이 바로 일단 그레이스케일에서 나가는 소견 관찰이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관찰이 안 되고 요거만 사진 볼까요? 여기서 바로 나가는 소견이 되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어려운데 이제 바로 제일 처음에 나가는 그런 소견인데 조인형과 초음파를 해보면 조금 더 요게 지금 매스거든요. 이게 매스가 굉장히 빠르게 나갑니다. 빠르게 금방 나갑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나가거든요. 지금 나가는 거 나갑니까? 계속 그러고 이제 HC라든가 다른 거 틀린 것 같은 경우는 계속 퍼시스턴트 이네스먼트가 되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계속 비교적 퍼시스턴트 이네스먼트가 되고 한 번 더 보시면 여기서 나가는 거는 조금 어려운데 그런 이제 소견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MRI가 주로 FNH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안쪽에서부터 센트럴 스카르에 나가는 스포클 패턴이 나가는 관찰되죠. MRI가 FNH 진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좋은 소견이 되겠습니다. FNH 특징은 주로 이제 에코제네시스는 다양하고 디텍트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소이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웰 디파인드 되어 있고 이시 관찰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 그래서 아이소이카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트럴 스카가 관찰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스포크의 패턴이 이제 FNH의 중요한 특징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림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헤파틱 아데노마 젊은 여자일수록 오랄 컨트라셉티브가 관계되고 양성 간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선상 또는 판상으로 배열되고 사회 피막에서 혈류가 공급되는 혈관이 존재하고 출혈 개사가 잘 생긴다는 특징이 되고 중심성 반응이 없는 것이 특징이 되고 출혈 및 말림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종교 표현이 중지하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를 보면 경계가 분명한 다양한 에코로 보이는 교형 종교 형태, 저에코, 등에코, 지방이나 글리코겐에 의한 고에코로 관찰될 수 있고 색도플라든가 출혈 도플러 영상에서의 큰 주변부 피막과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보면은 에코가 정화된 경우 ES 40%, 그다음에 에코가 고액화된 경우에는 30%까지 노즐 펫이 있는 경우가 있고, 주가 이제 하이퍼 에코에 한 할로가 포카페 스피링에서 관찰되어져 있는 그런 소리 되어지고, 조현증강 초파를 같은 아테리얼에서 선수가 베스큘라리 올라가 있고, 포탈 비너스 레이지 베이스는 센트로 피달 필링, FNH가 반대로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필링이 관찰되는 것이 헤파틱 아데노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은 아직 많이 경험 못했는데 실제 어떤 경우 있었냐면 환자균이 라지 튜머처럼 이렇게 와서 블리딩처럼 이렇게 아니면 압세스처럼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실제로 응급실에서 PCD를 하려고 신경한 적이 있고, 근데 PCD를 했는데 압세스가 아니고 이게 아데노마의 뭐 출혈 이런 가능성에 의해서 그런 건데 실제로 오인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경우를 본 적은 있습니다. 마지막 요약을 말씀드리면 중개성 강경비에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초음파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6월이면서 멀티로큘라의 경우에는 컴플리케 헤파티시스의 가능성이 있고, C5월인 경우에는 MCN이라든가 메타스타시스, 6세툼이라든가 무리한 노즐인 경우에는 MCN, 메타스타시스 검사를 해야 되고, 하이퍼이거 미미는 다양한 악성 질환, 압세스 이런 거 있고, 포탈비에서 롬보시스, 바이더블라데이션, HCC나 IHCC, 그 다음 불사의 클러스처, 노블레이션, 음블리케이션의 경우 메타스타시스 검사를 해야 되고, 젊은 여자 오라컨 셀프 관계인 경우에는 아데노마, 가능학성 장기적인 경우 메타스타시스, 증상이 있는 경우 고혈 합통동의 압세성이 있고,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 그다음 기저 간질환인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초음파에 관찰된다면 추가 검사로 진행한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혹시 진료하시면서 예전에 심플시스트 같은데 그런 인플레인 세프도 있고 머리 좀 두껍고 이럴 때 시스트 아데노마 이런 그런 거 실제로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경험. 근데 이제 그런 갖다가 컴플리케 약간 뭐 셉텀이 있고 이런 경우는 팔로우를 하는 필요가 있고, 실제로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본 적은 없고, 이미 벌써 그렇게 심하게 된 사람을 주로 보게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 간혹 아주 드문 경우에 몇 년 만에 좀 약간 컸는데 약간 어떤 단수 시스트가 아닌데 몇 년 만에 다시 왔는데 그 어떤 그런 MCN처럼 그런 경우가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크면 메타 같은 게 그러죠. 메타는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메타 생기는 건 본 적은 없고요. 그냥 그 자체의 그 연변이 계신 그런 메타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김대현 원장님 옛날에 한번 보여주신 그런 케이스도 안 있었잖아요. MCN. 그래서 안에서 여러 수술을 MCN을 준다는 그런 케이스가 맞으시죠? 포칼 바이오덕트 딜라테이션 케이스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경우에 포칼 바이오덕트 딜라테이션 된 안에 스톤이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간에 혹시 그런 경우에서 말리그넌시 리스크가 더 높아진다거나, 또 만약에 초음파에서 포칼 바이오덕트 딜라테이션 초음파에서만 봤을 때 그게 확실하다 싶어도 꼭 CT, MR 같이 봐야 될까요? 초음파에 당연히 포칼 바이오텍 딜라테이션 당연히 CT나 MR 당연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포칼 바이오텍 딜라테이션이 있으면서 IHD가 스톤이 있다는 얘네 다 캔서 리스크 팩터를 알고 있고, 그 어떤 당장의 그 어떤 그 웨스가라든가 어떤 그런 관찰되다든지 바이오시할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당연히 그런 것들은 그 검사를 추적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비나인 경우도 있고, 아까 하는 게 비나인 환자분이시고요. 어떤 먼지는 뭐 염증인지 어쨌든 뭐 어떤 그런 시콜이 더 남아서 그런 경우도 많은, 실제로 캔서가 아닌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당연히 추적 검사는 당연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그 아까 인터헤파틱 콜란지오시 중에서 아까 HCC하고 비슷한 타입이 아니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CUS 할 때 인핸스먼트 패턴이 그 early enhancement가 그 HCC하고 그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시 어느 쪽이 early enhancement 빨리 되고 또 차이가 있는지요? 어떤 차이가? 그거는 이제 HCC가 주로 제가 보기엔 더 호모지너스 인핸스먼트가 되겠습니다. HCC보다는 그 호모지너스 인핸스먼트가 되는데, 그런 거를 그런 걸로 구별하기 조금 어렵고, HCC도 뭐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주로 HCC 호모지너스하게 빠르게 더 HCC보다 HMD니까 그렇게까지 헤테로지너스 인핸스먼트가 좀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지만, 뭐 HCC도 사이즈 크면은 그렇게 호모지너스 인핸스먼트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건 전체적인 가치 판단을
같이 해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게 빨리 인핸스먼트 되는가요? 그러니까 HCC하고 HCC가 당연히 헤파틱 아테리 인핸스 그 패턴이기 때문에 그게 아테리얼 페이지 인핸스 버튼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HCC가 당연히 더 빨리 된다. IHCC 그 CC보다. 나중에 이제 그 딜레이드 페이스에서는 오히려 HCC하고 IHCC하고는 감별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아까 그 라일라치 그 보면은 그 보면 HCC는 마일드 레이트 워시아웃이잖아요. 60초 이상 워시아웃이고 원래는 사실은 IHCC 메타스타시스는 래피드 워시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래피드 오션. 그거 잘 안 되지만 되는 경우 래피드 워시아웃 되는 경우는 IHCC고 그 HCC 같은 경우는 마일드 레이트 워시아웃이 특징이 그것도 하나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IHCC가 더 빨리 래피드 그렇죠. 워시아웃 래피드 되죠. 워시아웃 되죠. 그렇죠. 잘안 HCC보다. 되지만 또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게 메타도 메타. 빨리. 맷 그렇죠. 워시아웃. 하고 ICC. 이렌스도 좀 더 빨리 되- 헤파토마 HCC보다 다른 그 메타스테이시스는 이게 더 좀 빨리 되는 네. 거로 알고 지난번에 있는. 아트리 페이지 중에서도 비교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선생님 그 책에도 어떤 책에는 HCC보다 그게 더 빨리 된다. 그러면 왜 HCC가 래피드 워시아웃이 더 안 되느냐 하면 안에 이제 그 HCC 안에 셉툼이라든지 또 캡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 드레이니지가 빨리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때문에 메타세이스나 IHCC가 빨리 래피드 워시아웃 되고 HCC는 조금 더 워시아웃이 늦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강의입니다. 방대한테 너무 준비를 잘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상표